6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온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78이 될 때까지 까칠한 시부모와 무책임한 남편 사이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며느리 한은정.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와 진실, 그리고 60년 만에 찾은 자유와 행복을 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재산 상속 결정, 남편의 탐욕과 폭주, 숨겨진 과거의 진실까지 한 여성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신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가족의 의미, 용서와 화해, 그리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0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집안의 인연. 며느리 한은정, 지금은 78이지만 그녀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 집안의 문을 처음 밟았을 때만 해도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부터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니까. 시어머니 박말수는 99, 시아버지 최병철은 100인데 두 사람은 성품이 까칠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말수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병철은 남의 말 한마디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질이라 은정의 하루하루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은정은 평생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묵묵히 6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것은 희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정작 그녀의 남편 최만수는 술과 도박, 그리고 빚에 찌든 인생을 살면서 집안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은정이 외롭게 시부모를 돌보는 동안 만수는 동네에서 저 집은 며느리가 굴리고 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 은정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짓눌렸다. 이런 집에서 자라난 세 남매가 있었다. 첫째 아들 최진수는 50살, 둘째 아들 최도우는 48, 막내딸 최윤아는 45인데 셋 모두 어린 시절부터 은정이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 편이었다.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다. 이것은 세 남매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고 은정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순이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은정아,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똑바로 좀 해. 병철도 계단 난간을 쾅 치며 거들었다. 나이 먹었어도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요. 이게 밥상이냐? 은정은 허리를 굽혀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금방 더 준비할게요. 60년 동안 같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은정. 그녀의 세월은 잔소리와 지시, 그리고 고된 일의 연속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시부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불평은 여전했지만 말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지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은정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반전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저녁 은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에 낀 거품이 미끄럽게 흘러내리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병철이 거실에서 그녀를 불렀다. 며느라가 잠깐 와봐라 할 말이 있다. 은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조용히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날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말순까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게 이상했다. 은정은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새 남매도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문 밖에서 기척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며느라가
우리 이제 나이가 많다. 병철도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부려먹을 수도 없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사과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지만 시부모의 목소리에서는 분명 뭔가 결심이 묻어 있었다. 병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는데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집안의 중요한 문서였다. 이 집, 땅, 예금, 우리 재산 말이다. 병철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은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에게요? 왜요? 은정이 60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자식도 아닌 며느리에게 전 재산이라니 이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었다. 말순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우리가 평생 너한테 너무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수가 못난 놈이라 너만 고생했지. 병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진수, 도훈, 유나도 다 잘 살잖아. 우릴 모신 건 너 하나뿐이다. 그 순간 은정의 눈이 붉어졌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몰래 듣고 있던 만수가 문틈 사이로 모든 얘기를 듣고 말았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욕망, 질투, 분노.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한 탐욕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은정의 인생에서 처음 찾아온 인정이었지만 이 일은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다음 순간 방 뒤에서 쾅 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가 헐떡이며 외쳤다. 뭐? 전 재산을 은정이한테 준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60년 참아온 폭풍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터지려 하고 있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만수. 그는 평생 한 번도 시부모에게 따져든 적이 없었는데 평소에는 술과 도박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인지 부모 앞에서는 오히려 기가 죽어 조용히 지내곤 했다. 그러나 전 재산 상속이라는 말은 그의 모든 감정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분노와 열등감, 그리고 돈을 향한 집착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만수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아니, 우리 재산인데 왜 은정이한테 줘? 내 와이프라서 주는 거면 결국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날 주면 되지 왜? 병철이 정색하며 말했다. 조용히 해라. 이건 우리가 정한 거다. 말순도 차갑게 한마디 보탰다. 내가 뭘 했다고 재산을 탐내냐. 이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평생 아들 편만 들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을 꾸짖는 장면이었으니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러나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못 줘? 나도 이 집 아들이야. 그럼 최소한 반은 내 거지.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세 남매가 끼어들었다. 진수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평생 엄마한테 한 게 뭔데 무슨 재산 타령입니까? 도훈도 거들었다. 이건 엄마가 받아야 맞아요. 우릴 위해서 평생 살아온 분이잖아요.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 고생한 거 우리 다 봤어요. 이제야 조금 보상받는 건데 왜 그걸 뺏으려고 해요? 자식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만수. 그는 더 격해진 감정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너희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다 뒤에서 짜고 엄마한테 몰아주려는 거지. 순간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전부 다 제게 과분한 거예요.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은정답게 그녀는 자신보다 가족들의 다툼이 더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더욱 만수의 화에 기름을 부었다. 만수가 폭발하듯 소리쳤다.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허락하기 전엔 아무것도 못 받아! 그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고 은정은 작게 몸을 떨었다. 그날 집안은 무거운 공기에 잠겼다. 시부모의 결정, 남편의 탐욕, 아이들의 분노, 그리고 은정의 혼란이 뒤섞여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만수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직도 재산 문제를 놓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 시부모는 은정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평생 차갑고 권위적이던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말순이 은정을 부르며 말했다. 은정아, 우리와 잠깐 얘기 좀 하자. 평생 은정아 이래라 외에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던 시어머니였다. 그 행동만으로도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따라갔다. 방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수십 년간 모아온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병철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다 내 이름으로 바꿔놨다. 등기 이전 서류도 준비했고. 은정은 놀라서 손을 떨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말순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자격이 없다고. 내가 없었으면 우린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다. 말순의 고백은 은정의 눈물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은정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말순이 저미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웠다. 병철도 이어서 말했다. 만수한텐 절대로 이 재산을 줄 수 없다. 우릴 버리고 도박판에 들락거리던 놈이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대신 너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줬지.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 방 밖에서 누군가 몰래 듣고 있었다. 바로 만수였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재산 이전, 등기 완료, 모두 은정에게라는 말들이 만수의 귀를 파고들었다. 만수의 눈은 다시 한번 광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그의 탐욕은 이제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중심에서 은정과 시부모는 아직 다가오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고 그의 뒷모습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며칠 동안 만수는 술을 더 심하게 마시며 동네에 우리 부모가 재산을 며느리한테 넘긴다더라는 소문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기이할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귀가한 만수는 문을 쾅 차고 들어와 부엌에 앉아있는 은정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왜 너한테 다 준다는 거야? 그의 비틀거리는 모습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보, 그건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저도 아직 마음이 복잡해요. 만수는 탁자를 내려치며 더욱 격해졌다. 입 다물어! 너 혼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거면 내 거지! 우린 부부잖아!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만수는 이미 상식이라는 감정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은정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큰아들 진수가
걸음을 막아섰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만수가 소리쳤다. 뭐? 내가 나한테 이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도훈이 등 뒤에서 합류하며 말했다. 그러면 아버답게 행동하세요. 유나도 나섰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 지켰어요. 세 남매는 평생 엄마가 당하던 걸 지켜봤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만수는 자식들에게조차 몰리자 더욱 증오와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는 결국 경찰서까지 찾아가며 부모가 인지상정에 맞지 않게 며느리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고 억지 민원을 넣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며칠 뒤 시부모가 최종적으로 재산 이전 절차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만수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변했다. 그의 다음 계획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물리적 행동이었다. 그날 밤 집안에 몰래 들어온 만수는 시부모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는 서랍을 뒤지며 은정에게 주려던 서류를 훔치려 했는데 손이 떨렸지만 욕심이 앞섰다. 하지만 그 순간 탁 하고 불이 켜졌다. 시어머니 말순과 시아버지 병철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다. 만수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켜진 불빛과 침착하게 만수를 바라보는 시부모. 평생 까칠하고 고집스럽기만 했던 두 사람은 이 순간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병철이 말했다. 이럴까봐 우리가 일부러 너한테 흘렸다. 그 말에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우리 재산 탐낼까봐 일부러 말한 거다. 사실 시부모는 만수가 재산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동안 버려온 술, 도박, 빚 문제와 집안의 물건을 어둠 시장에 내다 팔았던 기록들까지 시부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만수라는 위험을 미리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병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수야,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만수는 어이없어하며 되물었다. 내가 이 집 아들인데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그래, 아들이다 그래서 그동안 참았다. 근데 이제 늙어서 더는 못 참겠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모의 사랑도 연민도 없는 오직 책임과 결단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러자 만수는 마지막으로 은정을 찾기 시작했다. 은정아, 너도 들었지? 나보고 나가래. 너도 뭐라고 좀 해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여보, 이건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저도 더는 감싸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은정의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뱉은 거절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결의가 있었고 그동안 짓눌려 있던 삶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만수는 충격과 분노로 고함을 지르며 집을 나갔고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가족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쓸쓸함과 무너짐이 가득했다. 그 후 시부모는 은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병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남은 삶은 우리가 너 지켜줄게. 은정은 끝내 참아온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한결 슬프고 한결 후련하고 한결 따뜻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만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고 바로 다음날 집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오며 더 큰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집안은 술렁였다. 은정이 문을 열자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먼저 은정을 훑쳤다. 그는 바로 만수가 진 빚을 대신 받아내러온 사채업자였다. 여기 만수 씨 댁 맞죠? 빚 7천만 원,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요. 은정과 시부모는 그제야 깨달았다. 만수가 그동안 얼마나 깊이 도박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속여왔는지를. 사채업자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제 전부 다 알게 됐으니 말씀드리죠. 만수 씨가 며느님 앞으로 넘어온 재산 담보로 돈 빌리겠다며 서류 위조까지 시도하더라고요. 은정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시부모는 이를 악물고 사채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위조 시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렸다. 사채업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 집이 아니라 만수 씨한테 직접 받으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는 끝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님이 제일 불쌍하네요. 가족 등 뒤에서까지 이러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사채업자가 돌아가고 난 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그 길로 뛰쳐나갔다. 점심 무렵 결국 만수가 술집에서 발견되었다. 그 자리에는 진수, 도훈, 유나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은정까지 모두 있었다. 만수는 가족이 나타나자마자 소리쳤다. 뭐야? 또 나한테 잔소리하려고?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우리 재산을 홀랑 가져간 악마 같은 며느리! 그 말에 은정의 눈이 붉게 젖었다. 지켜보던 손님들도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고 술집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엄마는 재산을 훔친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만 몰랐죠. 도훈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때문에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요.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 먼저였어요. 근데 아빠는 왜 엄마를 탓해요? 왜? 그 순간 만수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분노로 가득 차며 고함을 질렀다. 그래! 다 나 때문이라고 해라! 다들 나만 미워하잖아! 그는 테이블을 엎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식들이 뒤쫓아갔지만 만수는 이미 정신이 흐려진 채 도로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달리는 차가 경적을 울렸다. 굉음과 함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다행히도 차는 간신히 만수를 피했다. 하지만 그대로 도로에 털썩 주저앉은 만수의 모습은 더 이상 아버지라기보다는 길을 잃은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 같았다. 은정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누구도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가장 정확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만수의 마지막 폭주를 멈춰 세웠다. 만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빛이 스쳤다. 그날 이후 만수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재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완전히 변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폭주하는 일은 없어졌고 은정을 괴롭히는 일도 멈췄다. 한편 시부모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정리하며 은정에게 마지막 부탁을 전하기 위해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계부와 은정이 직접 만든 반찬 장부 그리고 수십 년간의 생활 기록이 놓여 있었다. 말수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우리 집 살린 거다. 병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다 떠나고 가정도 무너졌을 거다.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러나 시부모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60년 동안 은정이 시부모를 위해 썼던 수많은 사진들, 기록들, 편지들이 있었다.
은정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는데 그녀는 이런 것들을 시부모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시부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은정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아라. 병철도 눈가를 훔치며 덧붙였다. 우리가 못 해준 사랑, 이제라도 받고 살아라. 시부모의 따뜻한 말과 자식들의 지지, 그리고 재산이 아닌 가족의 마음을 얻은 은정.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심은 작지만 단단했고 60년 만에 찾은 자유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은정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평생 쌓아온 정성과 손맛으로 지역에서 유명한 엄마 밥집 사장이 되었다. 가게 벽 한쪽에는 시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말순과 병철은 이제서야 마음 편히 웃고 있었고 은정도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오전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포장 2개 부탁해요. 우리 손주들이 여기 반찬만 찾는다니까요. 은정은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끓이는 은정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 손에는 누군가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가게를 운영하며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돈을 벌었고 처음으로 원하는 옷을 샀으며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6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 남매가 가게로 들어왔다. 진수가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돼요? 은정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응. 오전부터 손님이 많았어. 너희는 점심 먹으러 왔구나. 도훈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당연하죠.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요. 유나도 웃으며 거들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은정은 수줍게 웃었다. 아이들의 말이 맞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놀랐는데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 식사를 마친 세 남매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진수가 먼저 말했다. 엄마, 아버지 얘기 좀 할게요. 은정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이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가 요즘 재활센터에서 성실하게 지내고 계세요. 상담도 잘 받으시고요. 유나가 덧붙였다. 완전히 변하신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수와의 6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날의 설렘, 결혼 후의 실망, 긴 세월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 하지만 이제 은정에게 만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애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버지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세 남매는 은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이해했다. 용서와 화해가 꼭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은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허락이 아니라 선언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만수였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은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다. 6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만수. 은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고 화가 날 것 같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긴 이야기가 끝나가는 것 같은 담담함만 남았다. 은정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6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한은정. 이제 그녀는 비로소 한은정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볍고 생각보다 자유로웠다. 내일 아침에도 가게 문을 열 것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은정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 어느 겨울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전화를 받았다. 진수였다. 엄마,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세요.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병철의 건강이 나빠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은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은정은 병철과의 60년을 떠올렸다. 까칠하고 고집센 시아버지였지만 마지막 몇 년은 달랐다. 그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 재산을 물려준 것,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은정에게는 충분한 위로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세 남매가 이미 와 있었고 말순도 휠체어에 앉아 병실 앞에 있었다. 은정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저 사람이 먼저 가려나 봐. 나보다 3살이나 많으니 그럴 줄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100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이별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 들어가 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은정과 가족들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병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가 가늘고 힘들어 보였다.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여보, 나예요, 말순이. 병철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말순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손을 조금 들어 올렸다. 말순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듯 작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은정에게로 향했다. 은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아버님, 저예요, 은정이에요. 병철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은정은 알 수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괜찮아요. 아버님 다 알아요. 저도 감사했어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철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말순의 손 안에서 힘없이 풀렸다. 의료진이 들어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병철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고 은정은 상주들 옆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했다. 며느리지만 가족 중 누구보다 오래 병철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은정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빈소에는 말순과 은정만 남았다.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정아, 고마웠다. 저 사람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말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 알아? 은정이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랬어. 은정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말순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적은 별로 없었지. 그래도 너는 끝까지 우릴 지켜줬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 은정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저도 이 집 가족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나도 곧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내 인생 살아. 알았지?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병철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했다. 오래된 사진들, 손때 묻은 안경, 그가 즐겨 쓰던 지팡이. 하나하나가 60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다. 은정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병철과 말순, 그리고 갓 시집온 은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은정은 어리고 수줍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줄. 은정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이제 하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병철의 죽음은 은정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은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은정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은정의 작은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병철이 떠난 후 몇 달이 흘렀다. 말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내기 힘들어했고 결국 은정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다. 은정은 매일 아침 말순의 집을 들러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아,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너무 많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순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니야, 해야 해. 안 하면 내가 저 세상 가서 노인네 얼굴 못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 시집 왔을 때부터 난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은정은 조용히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거든. 내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독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대물림이었지. 은정의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걸 너한테 풀었어. 정말 못된 짓이었지.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넌 끝까지 우릴 버리지 않았어. 아들도 못한 일을 내가 다 해줬지. 은정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외롭게 죽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다. 그날 이후 말순과 은정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두 여자가 되었다. 말순은 은정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들을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은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시집 와서 처음 느꼈던 두려움, 만수 때문에 겪었던 고통,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어느 날 오후 은정의 가게에 말순이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말순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아, 그리고 김치도 조금 싸주고. 말순은 손님처럼 자리에 앉았고 은정은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왔다. 말순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내가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은정이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야, 넌 원래 재능이 있었어. 내가 그걸 몰라봤지. 말순의 말에는 후회와 자랑이 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친 말순은 계산대로 다가왔다. 얼마예요? 은정이 손을 저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내야지. 내 가게에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말순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내가 평생 공짜로 너한테 받았으니까 이제라도 값을 치러야지. 그 말에 은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순이 은정의 손을 꼭 잡았다. 은정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따뜻해.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었어.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다. 어머님도 강하세요.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버티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60년 동안 쌓였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은정은 말순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말순이 말했다. 은정아,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은정이 말순을 바라봤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제발 행복하게 살아.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내 거니까. 은정은 말순을 꼭 안았다.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아직 어머님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은정은 생각했다. 미움도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말순과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은정은 후회 없이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것이 60년을 함께한 두 여자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1년 후 봄이 왔다. 은정의 가게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고 예약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은정은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2명 고용했다. 이제 은정은 사장이자 요리사였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남매가 은정을 찾아왔다.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가요. 은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족 사진?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 도훈이 웃으며 말했다. 특별한 날 아니어도 찍을 수 있죠. 엄마 환갑도 지났는데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없잖아요. 유나가 덧붙였다. 할머니도 모시고 가려고요. 4대가 함께 찍는 거예요. 은정의 눈이 반짝였다. 오후에 사진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순이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은정아, 오늘 예쁘게 나와야 해. 이게 우리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은정이 말순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직 한참 남으셨어요. 말순이 빙그레 웃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나 100살 넘었잖아. 사진관에는 이미 손주들과 증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자리에 앉혔다. 가운데에는 말순과 은정이 나란히 앉았고
그 옆으로 세 남매와 그들의 가족들이 둘러섰다. 사진사가 말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60년 동안 지켜온 것이라는 것을. 가족, 사랑, 그리고 시간. 사진을 찍고 난 후 말순이 은정에게 속삭였다. 은정아, 나 이제 여한이 없다. 내 덕분에 좋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살다 가네. 은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님, 오늘 왜 이러세요? 눈물 나잖아요. 말순이 은정의 뺨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 이건 행복한 눈물이잖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은정의 가게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은정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다. 말순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 맛이야 내가 평생 먹어온 맛. 진수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음식이 할머니 것보다 더 맛있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지. 은정이가 마음을 담아서 만드니까. 식사를 마친 후 유나가 은정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엄마, 이거 우리 셋이 함께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은정은 편지를 펼쳤다. 엄마, 우리 평생 말하지 못한 말들이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인생 최고의 영웅이에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엄마 덕분에 우린 사랑이 뭔지 배웠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린 항상 엄마 편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진수, 도훈, 유나 올림.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세 남매도 함께 울었고 말순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60년을 버틴 보람이 있다. 이제 나는 후회 없다.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나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살 것이다. 며칠 후 은정은 혼자 병철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은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은정은 그것이 병철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를 인정해 주셔서 그게 제겐 큰 힘이었어요. 은정은 묘소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콤했고 세상이 아름다웠다. 60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 이제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은정은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나 늦지 않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은정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6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의 증거였다.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빛나는 삶을 향해 걸어갔다.